네, 종목 진단 큐입니다. 신한금융투자 평촌지점의 황재수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시장 용어로 하자면,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참 화가 나는, 참, 그렇죠. 현실적으로. 주시수, 종합주가 지수가 오를 때는 못 오릅니다. 예. 떨어지면 같이 떨어집니다. 예. 이게 아주 사람 열나게 하는, 웃으면서 할 얘기는 아닌데, 오늘 시장이 사실 그래요. 지수 떨어지니까 종목들이 우수수 추풍나게 얘기인데, 과연 해법이 없는지, 개별주장이 언제쯤 올까요? 예, 우선은, 개별주의 핵심은 사실 저는 실적이다라고, 그러니까 저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실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같이 어려운 장에서 사실 실적이 되는 회사 같은 경우는 같이 조정은 받을 수 있지만 다시 반등이 나올 때 실적이 된다. 특히 4분기 앞으로 나올 그리고 2013년도가 실적이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먼저 반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요. 좀 실적 위주로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 쪽으로 접근하시는 편이 좀 나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사실 눈에 보이니까 자꾸 흔들리게 되죠. 근데 업황이라든지 실적, 특히 숫자가 나오는 기업들은 결국에는 가격적으로는 지금 떨어지지만 이것이 이제 보유하신 분들은 신용이나 미수만 아니면은 그냥 보유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장부가에 나타나는 것이 팔고 현실화시키면은 손실이지만 결국에 또 다시 주가가 회복하면은 이익이 될 수도 있고 회복이 될 수도 있으니까 좋습니다. 비빌 언덕, 기댈 언덕은 역시 실적이다. 오늘 실적에 근거한 종목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자, 어떤 업종과 종목을 분석을 해볼까요? 예, 사실상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이 이제 또 기업뿐 아니라 이제 업황도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통신 업종을 중개기 업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최근에 LTE 가입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1,500만 명에 거의 다다랐다라고 합니다. 사실상 3G 같은 경우에는 5년 만에 1,500만 명 가입자가 이제 증가한 데 비해서 LTE는 시작한 지 1년 반 만에, 그러니까 속도로는 3배나 빠른 속도로 LTE 가입자 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상 예전에는 이제 통화한다, 전화기가 있으면 통화한다라고 했지만 지금은 사용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통화 외에 많은 부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사실상 이제 트래픽의 이제 증가로 이어지고, 그래서 당연히 이제 중개기 업체로의 필요성 그리고 납품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실적이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2월 9일 날 계속적으로 안 됐지만 제4 이동통신 승인 여부, 사업자 결정 여부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현재는 이제 KMI, 그러니까 한국 모바일 인터넷만 신청을 한 상태인데 26일까지 추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2월 9일 날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한 개 업체만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에 따라 또 중개기 업체가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렇죠. 매번 강조를 여러 차례 언급을 드렸지만 이 최근엔 통화만이 아니라 문자를 넘어서 고용량의 데이터 통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 광대역 넓이도 넓어져야 되고 빨라져야 되고, 이래서 통신 시장의 제2의 전성기, 성숙기, 성장기죠. 성숙기가 아니라 이렇게 진입했다는 평가들을 내리고 있는데, 기존의 통신 3사, SK텔레콤, KT, 그다음에 LG 쪽, 거기에 이제 제4 이동통신 이야기 말이 많았는데 과연 승인이 날지 저도 궁금합니다. 그럼 관련성이 있는 기업이 있습니까? 예, 사실상 오늘 기업을 먼저 또 말씀을 드리고 그에 따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네. 예. 오늘 말씀드릴 기업은 솔리드. 솔리드요? 예, 중개기 업체입니다. 네, 솔리드는 몇 번 저희 코너에서도 자주는 아니고 이 각광을 받다 보니까 이 이야기가 많이 됐던 기업인데 이제 귀에 익숙합니다. 예. 솔리드 어떤 기업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통화가 잘 되기 위해서 제4 이동통신이 만약에 승인이 나서 생긴다 그러면은 당연히 중개기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나타나는데요. 그림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좀 편하실 것 같아서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중개기가 사실상 엘리베이터를 타시거나 지하실 같은 경우, 지하주차장의 경우는 사실상 통화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중개기의 역할이 뭐냐면은, 기지국에서, 중개기를 통해서 그 건물 내에 전체, 주차장이든, 엘리베이터든, 통화하게 되고요. 또 아니면은, 옥 외, 그러니까 이제 외부에 설치할 수도 있고 옥 내에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기지국이 닿지 않는 음영 부분을 통화가 원활하고 인터넷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부분이 사실 중개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솔리드는 이동통신 중개기 업체인데 최근 들어선 수출, 그러니까 이제 미국
매출을 판로를 모색해서 납품이 시작되고 매출이 발생하면서 관심이 됐고요. 사실상 중개기업체가 내수만 하다가 수출을 성공한 기업은 사실 솔리드가 거의 유일하다 할 정도로 솔리드에 대한 관심이 높고, 사실 글로벌 기업 중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일본과 이제 북미 쪽, 그러니까 미국 쪽에 대한 납품인데 네. 성공을 하면서 관심이 좀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가 이 통신의 사각지대, 뭐 전화 통화하다가 엘리베이터를 타면 엘리베이터 아니야, 잠시 후에 전화할게. 사실 통화는 계속되고 있는데. 예. 네. 뭐 지하에 이제 술집에 가도 예, 맞습니다. 올라와가지고 또 예, 전화 받고. 예. 지하 술집은 많이 다니시죠? 아, 예. 네, 이제 이런 지하에서도 다 터져야 되는 것이 이제 터진다는 표현이 그렇습니다. 이동통신 이 안테나가 많이 터져야 되죠. 예. 네, 그것이 인빌딩이라고 저도 들었는데, 기존의 이 중계기하고는 다르게 솔리드의 중계기는 한 세대를 지나도 가능한 통합형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 맞습니다. 이 통합형이 무슨 뜻인지 궁금하고요. 해외에서는 아직도 3G가 깔려 있는데 LTE로 바꾸는데도 가능하니 채택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는 겁니까? 그럼? 예, 맞습니다. 우선 실적 보면서 그에 따른 이유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실적이 사실 분기별 실적 추이를 한번 보실 텐데요. 예, 보시는 것처럼 분기별 실적 추이가 뭐 사실 영업이익만 보면은 1억에서 뭐 5억 적자였다가 40억, 19억. 그러니까 2012년도 4분기는 80억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통합형이라고 하는데, 솔리드의 이러한 4분기 매출이 급증했었던 부분은 이제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 솔리드가 개발한 통합형 광중계기.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렇습니다. 한 세대, 그러니까 2G에서 3G로 가고 3G에서 다시 LTE로 갈 때 중계기가 사실 통합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솔리드가 개발한 통합형은 LTE도 가능하고 와이브로도 가능하고 3G가 가능한 멀티 장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해외에는 아직까지 3G 망도 제대로 안 깔렸는데, 그래서 과거로 본다면은 다시 깔아서 또 다시 세대가 지날 때는 새로 깔아야 되지만 이 통합형이기 때문에 하나만 깔아도 가능하기 때문에 매출 그리고 수요가 이제 증가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유가 그 매출이 급증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가 우선은 광통신의 매출이 그 중계기 통합형이 증가한 거와 더불어 해외 매출 계속적으로 이제 그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해외 매출이 증가를 하기 때문입니다. 일본 매출, 그러니까 KDDI라는 통신업체에 180억씩 매년 납품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특히 이제 북미 쪽 스프린트라 버라이전의 벤더를 등록을 작년에 했고요. 올해는 뭐 스웨덴 통신 장비 회사인 에릭슨 글로벌 벤더로 등록이 되면서, 그러니까 그러한 글로벌 업체들은 벤더를 한 4개에서 많으면 5개까지 이제 가지고 있는데요. 한 군데에 몰아서 수주를 주지 않습니다. 골고루 주기 때문에 벤더 등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솔리드의 매출을 증가한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이게 사실상 실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분기 추이를, 북미 쪽 분기 추이를 보시면은요. 아,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까? 북미 예, 나오고 쪽에 있습니다. 수출하는 것이. 예. 네. 2010년에는 23억 원. 급증하고 있네요. 예, 그리고 11년은 97억, 올해는 200억으로 예상이 되고요. 내년엔 380억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유로 보면 말씀하셨던 대로 벤더 등록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그리고 북미 시장 점유율이 작년에는 3%에서 올해 5%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벤더 등록과 더불어 이제 유통업체, 그러니까 건물에 납품하고 있는 유통업체도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유통망을 확보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에서 5%까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더 점유율을 많이 늘릴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따지면 매출이 좀 급증을 하고 있는 추세고요.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국내보다 해외 쪽 매출의 영업이익이 2배 이상 나기 때문에 북미 쪽이든 해외의 매출이 증가하는 것은 곧 영업이익의 증가, 그러니까 수익성까지도 함께 많이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공시 내용을 보니까 최근에 12월 들어서 국내 업체하고는 공급 계약 공시가 많았는데, 예. 이 해외 쪽의 공급 계약 공시가 4분기에 좀 집중될 수도 있겠군요. 아, 예, 네, 맞습니다. 뭐 추론일 뿐이지만,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 9.11 테러 이후에는 건물이라든지 지하철, 여기서 통신 환경이 반드시 일정 부분 그 소통이 돼야 된다는 것이 법제화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뉴욕 지하철에서 한인교포가 안타까운 변고를 당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도 역시 통신만 제때 터졌으면 9.11 쪽이라든지 이런 긴급 구호를 전화했을 텐데, 그냥 사진 촬영만 하는 바람에 논란이 많았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것이 이 솔리드의 인빌딩 중계기, 아까 통합형이라는 중계기하고도 연관성을 계속 지어서 매출 쪽으로 확대해 볼 수 있는 건가요? 확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뉴욕 지하철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솔리드에서 277 스테이션, 그러니까 미국 뉴욕 지하철에 전부 중계기 독점을 납품을 계획을 했고 3년 동안 납품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올해가 이제 초도년도니까 올해 이제 납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뭐 이러한 부분으로 봤을 때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뉴욕 지하철 전체에 솔리드 중계기가 깔린다. 사실
10%밖에 중계기가 지하철에 깔리지 않았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도시에 이제 추가적으로 깔릴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뭐 다시 한번 또 매출 추이를 이제 또 한번 다시 한번 뭐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죠. 그거와 연관지어서 예, 향후의 매출이 어떻게, 이 화면입니다. 예, 맞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2009년에는 96억의 적자, 32억의 적자가 있었습니다. 중계기 업체의 특징이 한 세대가 지나면은 많이 수주를 받았다가 또 이제 계속 그 뭐 3G가 됐을 경우에는 3G로 처음에 뭐 중계기를 바꿨다가 지금은 뭐 계속 수주가 안 나와서 적자가 나는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2012년도부터는 지속적으로 흑자 가능성이 있는 게 통합형으로 인해서 매출이 급증을 하고 있는 것과 더불어 해외 매출이 의미 있게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부분이 2012년도, 13년도까지에 대한 영향으로 미쳐집니다. 그리고 뭐 차트를 이제 주봉을 한번 보시면 매매 포인트죠. 예, 매매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항상 이제 주봉인데요. 뭐 4,500원 돌파 시도가 항상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뭐 어제 전일자 이제 차트 기준인데요. 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다시 한번 돌파 시도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뭐 사실 13년도에 사상 최대 실적에 예상이 돼 있고 내년에 2월 9일 날 있을 4이동 통신 관련돼서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돌파 가능성은 계속적으로 시도를 할 것으로 보이고 개인적인 생각은 돌파를 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리얼한 모멘텀이 진짜 북미 쪽의 매출과 더불어서 이루어지고 있다. 예. 이동통신 광중계기 업체인 솔리드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또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종목진단 Q 신한금융투자 평촌지점 황재수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